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권선교사학교 소명교육 제 마지막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8과 주권선교사 공동체 형성 세 번째 비디오인데요. 앞에서 직장 주권선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 모임은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속해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모임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공동체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핵심 가치라 그럴까요? 그 공동체, 주권선교사 공동체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 주권선교사 공동체 같으면 앞에서 말한 대로 직장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또 직장 환경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 또는 직장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런 목적을 두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 같이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또 서로 힘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임은 같이 모이니까 찬양을 같이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기도도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서로 물어보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또 격려하고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은 직종끼리 모여서 직종 가운데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 직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문제들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어떤 책을 보고 좀 더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미나 같은 형식으로 모임을 가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사역 공동체 외에 봉사와 관련된 사역 공동체라든지 또 선교나 구제 등 학교 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주권선교사 공동체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사역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장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그런 주권선교사 공동체들은 같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주간에 또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 외에 또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회의하거나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그런 모임들도 형성해서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직장사역 공동체, 직장 주권선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주권선교사가 가능하고 또 공동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 주권선교사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고치시는 사역이 3대 사역 중에 한 가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애인을 돌보는 일,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그런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것에 소명의식을 가지는 분이 있다면 장애인을 어떻게 내가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전문적으로 돕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끼리 같이 모입니다. 꼭 같이 아니더라도 봉사라는 넓은 테두리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좁게 그 장애인 사역하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잘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같이 또 하고 있는 사역들이 힘들 때마다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으로 공동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독거노인 봉사, 그런 것도 중요한 소명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또 공동체로 만들어서 같이 사역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독거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소명의식을 느낀다면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또 혼자 못하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독거노인들을 같이 도울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혼자 나가기가 좀 어려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같은 소명을 가진 사람끼리 연합해서 같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또 친밀하게 그런 주권 선교사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며 또 서로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들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봉사와 관련된 호스피스와 관련된 그런 사역들, 그런 주권 선교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절실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잘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죽음을 앞두고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때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모든 장례 절차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적절한 도움을 주고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또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하는 일은 좀 서툰데, 나는 뭐 집 짓는 거 기술이 있고 뭐 고치는 기술이 있다 하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발견하게 된다면 또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 집을 고쳐주는 것, 또 시골교회 같은데 집을 짓는 것, 그럼 혼자서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또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집 수리하는 주권선교사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시골교회 교회를 지어준다거나 어려운 분들 집을 고쳐준다거나 하는 사역들을 해나가는 그런 주권선교사, 또 그런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든 것들을 할 때 이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환경보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많이 왜곡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개선하고 환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생각되는 분들, 그런 일들을 자기 스스로부터, 자기 주변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발전되어서 환경단체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일들에도 역시 공동체로 같은 관심과 같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하는 것들이 될 때 더 온전하게 그런 소명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외 선교사, 주권 선교사 공동체도, 해외 선교, 주권 선교사 공동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선교사로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이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대부분 선교단체에 속해져 있고 선교단체에서 지원을 잘 받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거나 아예 선교단체에 속해 있지 못해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국에서 그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후원회비를 모으는 일, 후원회비를 전달하는 일, 또 그곳에서 필요하다는 어떤 사역이 있을 때 한국과 연결해 주는 일, 그래서 마치 그 선교사님의 한국 본부처럼 그렇게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해외로 나가서 직접 선교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하고 좋은 그런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그런 소명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비슷한 해외 선교의 소명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선교 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팀을 구성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또 좀 더 조직적으로 돕는 그런
해외 선교 주권 선교사 공동체를 또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권 선교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더 헌신적으로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 소명에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더 깊이 함으로 점점 더 이 소명, 이 사역에 관계되는 일들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사역들에 더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이 사역에 어떻게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도 늘 신경 쓰면서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권 선교사 공동체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어떤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신입 회원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 소속됨으로 그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공동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권 선교사 공동체가 새로운 그 신입 회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혼자서 사역을 찾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미 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쉽게 자기의 소명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사역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 선교사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제 생각에는 우리의 사역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지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주권선교사학교 예비 주권선교사 교육과정인 소명교육을 다 마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문제들, 성경 공부 문제들을 다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예비 주권선교사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여서 비디오에도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같이 학교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같이 또 사역들도 만들어 가고요. 또 같이 공동체도 형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과 같이 긴밀하게 교제하고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고, 또 주권선교사 학교가 온전한 주권선교사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게 되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학교를 같이 또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